오늘 강의할 제목은 돈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사람이 많이 중독되는 게 돈 중독입니다.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돈 앞에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함께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풍요로움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는 행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풍요한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풍요로운 이 함정에 빠져서 물질 만능화 되어지는 돈 중독화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풍요와 물질 만능주의에 중독되는 것은 흔히 있는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징의 생활 방식에 중독을 일으키는 용어를 하나 저에게 들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탐욕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탐욕을 정의하라고 하면 풍요로움은 중독이 아니라 과대 남용으로 치닫게 하는 탐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풍요롭게 살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풍요가 탐욕으로 치닫아서 높은 생활 수준을 자극하게끔 만드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 가대남용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조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높은 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보다 좀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높은 생활 수준을 자극하는 내성을 우리가 유발하게 되어지면 그 내성은 습관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라는 이 단어의 용어가 뭐냐면요, 내성화되어져서 습관화가 되어질 때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느꼈던 도취감 점점 더 줄어들고 깊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라고 하는 방글라데시인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뽑을 보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참 많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갖고 싶은 게 없을 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빈국이면서도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국가들은 끊임없는 남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습관화되어져가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이게 우리 한국인들 속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것은 뭘까요? 보편적으로죠, 젊은 청년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뭐냐면 좋은 차예요.
처음에는 차만 있으면 좋아. 근데 좀 더 좋은 차. 그래서 이 차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아이들,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다른 건 모르는데 차는 정말 저 차는 무슨 차 이렇게 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중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좋은 옷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호합한 휴가를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컨트리 클럽 회원권, 이젠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에 별장이 유행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별장 안 가지려고 그래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들이 그냥 좋은 집들이 그냥 아주 상값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컨트리 클럽 회원권, 큰 집. 요새 중년층들의 보편 중년층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크루즈호라는 거 있죠. 크루즈 여행을 그렇게 크루즈 세계 일주, 그걸 참 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충동적인 그런 것보다도 좀 더 내성화되어지가는 그런 환경의 요인들을 많이 추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건강이죠. 그리고 이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부딪히는 것은 재정적 스트레스가 우리를 몰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적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인간관계도 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탐욕적 욕구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인간관계를 말살하고 오히려 그 관계를 말끔히 깨어버리는 그러한 욕구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적 욕구를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 그리고 많은 시간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관계는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희생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의 사람이 떠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돈은 비축할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6.25 세대들, 지금 이제 80대 가까운 분들이겠죠.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구두쇠라는 불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비축, 그것도 중독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책이, 소설이 있었는데 독일의 그 노벨상을 받았던 책이죠. 그 책에도 결국은 과도한 비축, 그것이 인생을 막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로 정리했던 글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제 고백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저는 백화점 세일을 할 때는 항상 백화점을 꼭 갑니다. 그래서요, 필요하지 않는 것도 꼭 삽니다. 그래서 비축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있는데, 저한테는요, 제 보물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면요, 날짜가 지난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가 선물로 준 것도 그냥 그게 모아놓을 때가 있어요. 모아놓고 또 세일할 때 그냥 사가지고 쓰지도 않으니까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물창고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내가요, 그걸 뒤져보니까 날짜가 지난 거,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날짜 지난 거 선물하면 싫어하잖아요.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이거 이제 참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반 정도가 다 갖다 버려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일하는 날만 되면 또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알면서도 내가 이거 뭐지? 중독이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모으는 습관, 세일 때만 되면 백화점을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세일한다는 소리를 있으면 안 보고 그냥 지나가요. 날짜를 안 보려고요. 왜냐하면 지나가야 되니까. 이 버릇을 고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화가 되어지면 이것도 중독이라는 겁니다. 사다고 샀는데 정말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결국 집에 사놓게 되어지는 경우는 그것을 보물창고라고 할 수가 있나요? 쓰레기 창고죠. 선물이 와도 안 쓰고 그냥 놔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쓰는 만년필, 볼펜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끄잡아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속에 생활화되어지면 이것도 집착화되어진 중독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스포츠도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날 등산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등산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에 매료되어서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토요일만 되면 산을 갑니다. 건강이 좋으니까. 물론 건강이 좋으니까 가겠죠. 그리고요, 갔다 오고 나면 꼭 시를 한 편 씁니다. 산에 갔다 온 시를 쓰는데 이게 중독이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쓰고 나면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중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요일은 다른 일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중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 충동적인 전략도 이것도 하나의 중독입니다. 돈 중독은 전략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자들은 재정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주로 투자로 인해서 그렇죠. 지나칠 정도로 한 푼이라도 모으고 소비를 피하거나 주어야 할 돈보다 한 푼이라도 더 주지 않으려고 하고 할 때 그들은 종종 매우 검소하게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은 구두쇠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지죠. 째째하게 살고 째째하다고 욕을 먹어도 그것을 아끼고 더 주지 않으려고 움켜쥘 때 그들은 구두쇠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욕을 먹습니다. 돈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어지고 욕심이 많아집니다. 충동적인 기정품 수집, 그리고 취미와 스포츠, 집착하는 것도 우리는 중독화 되어지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투자는 취미로서 기중품을 수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집에 대한 충동이 지나쳐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소비하게 만드는 것, 취미활동, 스포츠, 매료되어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 변명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비합리적인 강박적 충동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될 때에 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쇼핑 중독,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쇼핑 중독은 아마도 가장 흔한 돈 중독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쇼핑, 충동적인 소비, 원도 쇼핑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쇼핑 중독은 대체 사이클을 따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 쇼핑 중독이 나오냐면요, 대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질 때 쇼핑을 하려고 할 때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충동 구매 형태의 쇼핑을 도피적인 자극제로의 역할을 하는데, 마음이 착잡할 때, 기분이 아주 다운되었을 때 고조시키기 위해서, 주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스트레스로 가장 좋은 방법을 쇼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보통 중독과 마찬가지로 쇼핑 중독은 일시적인 해소감을 줍니다. 지나치다 보면 급속도로 심각한 중독이 되어서 이 쇼핑 중독을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쇼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건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쌓아놓는 그런 중독화되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낭비가 되어지겠죠.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경건과 자족함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 긴장케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낮은 자존감,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자존감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깊은 필요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중독에 마몰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 만족,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중독들 가운데 돈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중독의 현상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컴퓨터 중독과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흔한 유형의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종 근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포르노그래피 그림이나 라이브 섹스쇼를 찾아다니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만족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이 왜 필요합니까? 인터넷이란 현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충동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사회적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입니다.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중 10명 중 1명이 인터넷에 중독되고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세계 1위로 인터넷 사용자 중 33%가 인터넷 중독증을 보이고 있는 정적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중독자는 몇 시간 동안이나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시간 가는 것을 잊게 하게 합니다. 인간이 수면장애, 시각 악화, 빈약한 식습관들이 동반되는 게 바로 인터넷 중독입니다. 인터넷에 빠지면 수면장애와 시력 악화와 빈약한 식생활로 인해서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은 인종과 민족, 빈부, 기독교, 비기독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를 중독화시키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인터넷 중독이 무서운 게 바로 장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중독은 몇 시간 동안이나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시간 가는 것을 잊게 되어집니다. 한상의 세계에 빠집니다. 망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삶의 현실을 옆으로 제껴놓게 되어지고 의식적인 현실과
무의식적인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대개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들은 삶의 영향을 점점 환경을 깨닫지 못하고 가상현실 속에 빠져서 허덕인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중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독이란 최신 기술에 깊이 매료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필요하지도 않으면서도 최신판을 갖고자 하는 비합리적인 충동적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합리화를 사용합니다. 중독자의 특징은요, 합리화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중독이 뭐냐면요, 웹 중독입니다. 웹 중독은 인터넷 쇼핑 중독이라든가 또 모든 종류의 정보를 얻기 위해 머무는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가 있는데 종종 돌아다니는 정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투성이입니다. 자,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거짓투성인 이 왜 중독에 되어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서 살아갑니까? 진보와 보수는 같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웹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혼돈으로 갑니다. 그래서 웹 중독에 빠지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무시해버려요.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쪽 욕만 하는 거 막 들고요. 또 진보라는 사람은 또 한쪽 욕하는 것만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정직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원수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공동체 삶입니다. 진보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보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쇼핑은 정보 조작으로 인한 거짓 정보가 판을 치게 되어집니다. 마치 내가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위장하게 되어지는 흥분감을 주므로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파괴적이고 가족들에게 파괴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어디 가서 정치 이야기하면 제일 바보라고 그래요.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웹 문화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는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웹에 들어가 보면, 웹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중독도 있죠. 자신의 이메일을 충동적으로 자주 열어보는 거.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열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자주 열어보는 것도 이게 중독입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 과도할 정도로 정보를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 다른 중독과 같이 상처 입는 감정을 잊으려는 수단으로 컴퓨터 게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카드 게임도 있고요. 컴퓨터 골프도 있고요. 충동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프로는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죠.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도 있습니다. 큰 문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들어오는 들어보면 국내법에서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컴퓨터 도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규제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가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섹스 중독, 이건 극소수의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사용에 제한을 시키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사귀고 실제 현실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를 않습니다. 인터넷 재미에 빠져서 집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만 연결을 시키면 모든 북마크를 삭제하고 접촉을 하게끔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중독이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 중독이라는 문화에 우리가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사고를 만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반드시 중독의 뿌리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인생은요, 근태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태를 이길 수 있는 충족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당당한 자존감의 자세를 갖출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요, 수치감, 적개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중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포함 모든 것들에 깃들고 있는 이런 중독성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보면서 이것들을 제어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독도 있고요, 스릴 중독도 있고, 권력 중독, 분노 중독 많습니다. 권력 중독은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치 문제가 되어져야 하니까 제가 뭐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만 권력 중독 참 무섭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없잖아.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 권력 중독도 심각하구나. 그리고 분노 중독,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밀려오는 이러한 중독 현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